자, 코인캐치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움직임 확인하고요. 또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가상화폐들 움직임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빨간불을 보기가 좀 어렵네요. 비트코인 86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전일 대비 0.16% 하락으로 진행되고요.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49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6% 하락. 전반적으로 또 오늘 또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저께 라이트코인의 상거래 결제 시스템 라이트페이가 운영이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발표 등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오스의 움직임인데요. 이오스는 어제 대비 오히려 많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정착된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오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약간씩 내려가거나 정지되어 있는 동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암호화폐가 아닌 그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더 성숙한 시장이 될지 아니면 이것은 잠시 일시적인 이오스의 BC 협정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움직임인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또 몇몇 통화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흐름 계속 추적해 봅니다. 자,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이라고요? 레저 나노 S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해외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암호화폐를 하드웨어상의 지갑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유명한 업체 레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보안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레저 나노 S인데요. 국내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를 확정했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건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카카오가 또 블록체인 기술을 또 앞세워서 무언가에 좀 나서려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카카오가 블록체인 이 필드에 뛰어들 거라는 얘기는 좀 얼마 전부터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카카오가 그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저께 카카오의 주 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영 공동대표가 카카오가 올해 내에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의 그라운드 X라는 자회사를 일본에 설립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목표가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또한 기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 역시 찾아보고 있으며 연구하겠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한편 약간 소문이 많이 돌았던 그 카카오 자체의 암호화폐 속칭 카카오 코인에 대해서는 그 두 대표는 단호하게 현재로서는 ICO를 진행할 계획이 없고 새로운 어떤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 따라서 혹시 지금 카카오 코인이나 비슷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면 이것은 카카오의 정식 그것이 아니니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말 역시 덧붙였습니다. 워낙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들어있는 카카오인 만큼 이것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지 되게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알고 투자를 해야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도 살펴볼까요? 연건이 어떤 코인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코인은 대시라는 암호화폐입니다. 디지털 캐시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2014년 1월 출시됐는데요. 신속한 송금, 그리고 원활 경우 익명 송금, 또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시의 핵심 개념은 일명 마스터노드라는 건데요. 마스터노드는 1000대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35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그 대시를 보유해야지만 마스터노드라는 것을 가동할 수 있는데요. 이 1000대시라는 것은 일종의 담보금액 같은 역할을 해서 워낙 마스터노드는 대시 네트워크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네트워크 자체를 사보타주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일종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하는 셈입니다. 마스터노드는 대시의 주요 기능인 인스턴트 샌드, 즉 즉발 송금과 익명 송금, 프라이빗 샌드에 관여를 하는데요. 먼저 인스턴트 샌드는 블록 생성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10개의 마스터노드가 지정이 돼서 이 인스턴트 샌드를 확인하는데요.
이상이 없을 경우 이 10개 마스터노드의 확인이 곧 네트워크 전체의 확인이다라는 식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 확인이 많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대시 같은 경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대시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샌드는 월요일에 설명한 모네로처럼 그 익명으로 송금하거나 어떤 걸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하는 기술은 약간 다릅니다. 모네로와.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다른 익명성 코인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익명성을 제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스터노드를 운영하는 대가로 그 마스터노드는 채굴되는 블록의 코인의 약 45%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시 측에서는 에볼루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탈중앙화된 화폐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대시를 사용해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 그리고 약간 그 숫자와 글자로 조합되어 있는 좀 복잡한 주소인 암호화폐 주소를 페이팔처럼 유저네임으로 전환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에볼루션의 목표인데요. 대시 측은 내실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그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아리조나 주립대학과 협정을 맺으면서 블록체인 연구소를 대학교 내에 하나 개발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도 이종격 투기 선수인 로리 맥도날드의 후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종격 투기가 그 격투기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좀 빈약하다는 논란이 많은데 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격투기 선수들이 어떤 스스로를 보상을 받는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이색적인 부분이고요. 또한 모건 스탠리 출신의 CFO를 최근 영입하면서 향후의 확장을 위한 어떤 준비도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사용되기는 아직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인데 과연 이것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대시의 스토리를 한번 챙겨봤네요. 오늘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